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배당락을 지난 바로 오늘 시장은 그닥 좋지는 않았네요. 일단 배당락이 제가 보기에는 한 1.5에서 1.8%가 정상적인 배당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1.8% 정도 코스피 기준으로요. 그런데 조금 더 떨어졌어요. 예, 과거 보면은 그래도 배당락 된 뒤에 바로 어느 정도는 회복하려고 하는 힘도 있었고 실제로 회복한 케이스가 훨씬 더 많았는데 오늘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약했네요. 일단 미국 시장 영향도 어느 정도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오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상태 보면은요. 어제 그리고 그제의 양봉 2개 이거 아주 양호하고 좋았거든요. 더군다나 수급도 상당히 좋게 들어오면서 기대를 할 만한 요건이 됐었죠. 이틀 연속. 외국인이 선물로 바치고 기관이 주식으로 매수하고 그런데 개인이 다 물량이 나왔는데 이것이 대주주 요건 회피 물량 반대로 기관은 왜 매수했느냐? 배당 차익 거래 이걸 위해서 매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가만 보면 오늘 어제 매수한 물량이 대부분 나왔어요. 그리고 어제 매도한 물량 다시 개인이 매수를 했어요. 그렇죠? 이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배당락도 배당락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있지만은 대주주 요건 바로 이것이 하루에 이렇게 변동성을 야기시킬 만한 요건을 일부러 만들어 놨거든요. 이런 건 빨리 없어져야지 되겠죠. 여하튼 그런 흐름 안에서 이 개인의 매수는 당연해요. 대주주 요건에서 빠져나갔고 그러니까 다시 사고 기관도 배당 끝났으니까 매도하는 거 당연해요. 그런데 주변 증시 환경 대비해서도 그닥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키포인트는 외국인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외국인이 선물 매도가 좀 나왔고요. 주식도 배당 관련 매수는 그렇게 크게 들어온 것 같지는 않은데 주식 매도가 좀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은요. 미국 증시 혼조세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 혼조세 마감을 했는데 다우 산업지수는 그래도 강보합, S&P 500 약보합. 그런데 나스닥이 문제였네요. 1.4%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8% 하락하면서 주요 기술주들이 하락폭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에 테슬라가 좀 급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2차 전지 이들 관련주들이 하락했어요. 요거 잠깐 보시죠. 삼성전자 2.5%, 하이닉스 1.3% 등 이거 반도체 쪽 대장주고요. LG에너지솔루션 4%, 삼성 SDI 3%, 2차 전지죠. 그리고 2차전지 소재 쪽도 그렇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6%나 빠졌고요. LNF가 7%나 급락했습니다. 자, 이러면은 요 종목들이 과연 배당 매력 때문에 하락했을까? 아니거든요. 예, 미국과 연동된 흐름이 좀 있었다라는 것이 조금 더 우리나라 하락폭이 주변 환경, 주변 대만이라든가 중국 증시 그리고 환율 대비해서도 보시면은 아시아 증시요. 예, 중국 증시 0.3% 정도, 대만 1% 정도 하락인데 우리나라 쭉 빠졌죠. 더군다나 항생지수, 홍콩 항생지수는 상승했어요. 거기다가 환율을 보면 이게 쭉 올라갔다면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죠. 오히려 하락했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 이 배당도 배당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제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외국인들이 그래 그동안 기관 너네들 매수한 거 요거 일단 다 어차피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풀어.
그래서 외국인 선물 매도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프로그램 매도를 강화시켰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며칠에 걸쳐서 나올 물량을 조금 더 빨리 땡겨서 매도로 끌어낸 영향, 그리고 뭐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 이쪽에서 미국과 연동된 매도를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도, 코스닥도 주식 매도도 일정 부분 합해져서 주변 증시 대비해서 하락폭이 컸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변 증시 대비해서 너무 하락폭이 컸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은 보합선인데요. 글쎄요, 오늘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락시켰고 내일 이 배당 관련 기관의 매물은 조금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며칠 더. 그런데 오늘 같은 하락은 일단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어제 희망 고문처럼 배당락 되더라도 요거 회복은 충분히 할 겁니다. 전 저점이 깨지진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아래서 마감해서 여러분들께 양치기 소년이 됐죠. 거짓말을 하게 된 것 같은데요. 배당락이 생각보다 컸고 미국 시장 연동된 2차 전자, 반도체 이들 종목이 하락해서 이랬구나, 그 정도 생각을 하시되 오늘 과한 하락은요 내일 일정 부분이라도 떠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배당 관련 매물 또 소화하는 과정이 좀 있을 거예요. 오늘 장중 보면은요, 이게 오늘 분봉의 흐름인데요, 딱 시작해서 조금 떨어져가지고 그냥 계속 제자리였거든요. 그냥 제자리 박스권 안에였어요. 이런 걸 놓고 보면은요, 추세적인 하락보다는 일정 부분 내일 미국 시장이 글쎄요, 뭐 약밥 수준만 돼도 우리나라 증시는 상승 출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엔솔, 삼성 SD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특징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하락 종목에 대해서 좀 봐야 되겠죠. 우리금융 9% 하락했고요. 기업은행이 11%, 하나금융이 7%, KB금융이 4% 급락하는 등 은행주들이 급락을 했고요. 삼성증권, 삼성화재 3%씩 급락을 했습니다. 삼성증권은 8% 급락했죠. 이들 종목들이야말로 배당 관련주예요. 거기다가 KT가 6.7% 급락을 했고요. 뭐 SK텔레콤도 2% 넘는 급락세를 보였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자 배당을 좀 그래도 많이 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배당락 이상의 하락을 오늘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부분, 내일 조금이나마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 부분은요, 배당 수익률, 즉 배당락 부분보다 더 과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랫부분역에서는 굳이 더 낮게 팔으려고 하는 힘은 작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웬만하면 내일 상승 출발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상승 테마 쪽 잠깐 보시면은 제가 그동안 얘기했었던 종목군들이 오늘도 좋았습니다. 일단 여행 항공주들이 오늘 상승했는데요. 롯데관광개발 신고가네요. 5.4%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투어 3.6% 상승하면서 전 고점 가까이 가고 있고요. 모두투어 2% 상승하면서 여행 관련주 상승을 이뤘습니다. 거기에다가 호텔신라, 이것도 어제 또 말씀을 드렸고 최근 들어서 계속 말씀드렸었던 종목이죠. 면세점 관련주, 그리고 파라다이스 등 카지노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을 했어요. 이 종목들 다들 아시죠? 중국 소비 관련주로 일컬어져 있는 종목들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대한 이유, 그동안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중국에서 방역을 완화시키는데 아주 급박하게 계속 완화를 시키는 발표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위드 코로나, 바로 이 부분 앞으로 기대감이 있는 거죠. 지금 당장 안 들어오더라도. 그래서 올라갔다 생각하시는 것이 정답이에요. 이러한 부분은 제가 고점을 논하지
아직 말하지 않는 상태는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이고요. 더불어서 오늘 아시아나항공 4%, 대한항공은 강보합, 제주항공, 거기다가 진에어, 이들 항공주들이 상승폭을 좀 보였습니다. 이 역시 같은 맥락이고요. 연말 연시 해외 여행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는 점, 요점까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계속 긍정적으로 보라고 했었던 종목분들이 오늘 또 한번 제자리 찾으면서 신고가 준비를 합니다. 현대건설기계,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건설기계 쪽이죠. 거기다가 진성TC 등 건설기계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나왔는데 왜 올라갔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특별히 오늘 내용은 없습니다만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캐터필라의 주가 흐름이에요. 신고가, 역사상 최고가를 또 갱신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다른 쪽, IT 쪽이라든가 빅테크 쪽은 안 좋더라도 이 북미 쪽에서의 건설기계 수요 뿐만이 아니고 전 글로벌,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재건에 대한 기대감도 또 내년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수요는 계속 지금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수요는 더 나타날 거다라는 기대감이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점에서 진성TC 같은 경우에는 캐터필라, 앞에서 보셨었던 세계 1위 캐터필라의 생산량의 반 이상을 수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건설기계, 현대두산인프라코어에도 납품 다 하고 있거든요. 예, 건설기계와 같이 간다면 진성TC 부품주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 말씀드렸었던 이 드론 관련주들이 오늘 한 번 더 시세를 내줍니다. 제가 재장주로 말씀드렸었던 종목이 제이시언, 오늘도 상한가입니다. 그래서 어제 상한가, 오늘 상한가, 역시 대장주였네요. 역시 대장주였고, 그리고 퍼스텍,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드론 관련해 가지고는 퍼스텍이 가장 우량하기도 하고 발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상승폭은 그렇게 크진 않았네요. 1.5% 상승. 거기다가 어제 말씀드렸었던 네온테크 5% 상승. 하지만 아침에 강했다가 약간 밀렸어요. 그리고 기산텔레콤 1.3% 상승인데 약간 고점에서 눌리죠. 그러면서 다른 종목군들이 좀 올라왔습니다. 베셀, 이거 과거 주도주였는데 어저께는 힘을 못 내다가 오늘 또 순환매 흐름 차원에서 다른 종목보다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었네요. 이러한 점 참고를 하시되, 드론 부대 창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했죠. 드론 부대 창설하라. 바로 이 부분 어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오늘도 강세를 보였는데 여기서부터는 저는 이익 실현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위로 매수 관점 전혀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올라간다면 저는 이익 실현 관점, 그리고 오늘 또 눌린 종목들도 있어요. 아침에 물리신 분들은 조금이나마 기어 올라오면은요, 일단 매도하고 단기 테마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요, 이게 아무리 정책적인 부분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단기적인 거고요. 너무 소규모예요.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단기 테마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이제는 이익 실현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 배당락, 증시 입장에서는 오늘부터 또 시작인 흐름인데 오늘 배당락 관련 물량이 나오고 미국 증시도 빅테크주 위주로 또 하락을 해서 우리나라 증시 좀 안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좀 힘든 장이 연말 내내 지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가족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내일 거래 마지막 날이죠. 끝까지 힘을 내죠. 모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